네, 네. 아주 짧은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서강대학교 성일광 교수님, 네. 떠오르는 해 성일광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유로메나 연구소의 차세대 기둥. 디둥. 네. 오늘은 굉장히 좀 진중하신데, 야, 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막 복수에 복수가 거듭되니까 무섭네요. 처음엔 약간 슬펐다가 약간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없는 건 알겠고 나라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 네. 왜 하필 저 동네로 갔을까? 다른 땅은 없었어요? 제루살렘. 아, 예루살렘 때문에. 그럼 어쩔 수 없네. 그럼 예루살렘은 원래 어디 우간다로 보내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우간다요? 예, 진짜로. 어. 우간다를 제시했었어요, 영국에서. 우간다에 가면 너희들 땅을 줄게. 여기서 예, 살아봐. 우간다에 그 당시에 뭐 남은 땅 짜투리 땅이라든지 아니면 그 땅을 줄 수 있겠다 했는데 거부했죠, 유대인들이. 아, 예루살렘 우리 고향. 예. 야. 거기 왜 다 모여 살아가지고 그냥. 그럼 거기에 있던 팔레스타인인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집착이 똑같이 있습니까? 똑같이 있죠. 왜냐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3대 성지입니다. 예. 이슬람의 첫 번째가 메카죠. 예. 두 번째 성지가 메디나죠. 예. 둘 다 사우디에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성지가 예루살렘이에요. 예. 거기는 그쪽 종교와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슬람교의 3대 성소가 바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원래 기독교에서 보면 거기가 그렇죠. 성전이 있던 곳이죠. 예. 성전.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를 집착하는 이유를 알겠는데 예. 팔레스타인들은 왜? 거기에 어떤 이유로? 예루살렘에 일단 무함마드라는 그 이슬람교의 가장 뛰어난 예언자죠. 예.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와서 거기서 하늘로 올라 승천하는 아, 그런 상소가?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아. 하기야 좁은 땅에 있으니까 더 스토리들이 네. 교집합으로 겹치겠지. 네, 예, 예. 그래서 그런 곳이 있고 그래서 아랍어로도 예루살렘은 성스럽다는 그런 뜻의 단어를 씁니다. 아랍어로. 예루살렘이라는 뜻을 안 쓰고요. 야, 알꾸스라는 성스러운 도시. 아. 그런 아랍어로 표현이 됩니다. 부르는 명칭도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이제 중요한.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다음 화면 보여주시고요. 예. 그래서 검은 9월달 아까 설명드렸고 이제는 조금 다른 얘기를 요르단으로 한번 들어봐 보겠습니다. 요르단이요? 예, 왜 요르단인가? 검은 9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팔레스타인 아까 피에라하고 파탁이라는 그 무장 단체들이 요르단에서 본고 헤드쿼터를 본부를 짓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예. 네. 이제 게릴라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괴롭히고 또 요르단으로 도망가고 국경을 건너왔다가 네. 도망가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으로서는 이 사람들 잡아야 되는데 요르단에 있어. 요르단으로 도망가요. 그럼 보복 공격을 하면 요르단 사람들이 피해를 입죠. 예.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 그 당시 후세인 요르단 국왕하고 피에로 의장하고 아라파트하고 싸움이 났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랑 네. 요르단 정규군이랑 전쟁을 하게 됩니다. 왜 자꾸 여기로 도망오냐 너희들? 네. 요르단 니네가 입장 난처하게? 헤드쿼터는 우리가 본부는 여기 있는 거 오케이. 만들 수 있는데 니네가 너무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하면 우리 요르단 국민도 죽고 예. 건물도 부서지고 아, 예. 우리 그러니까. 피해가 막심하다. 음. 적당히 합시다. 예. 아랍파트 아랍 대의가 어디 갔냐? 그렇지. 그렇지. 우리 다 같은 아랍인데 우리가 이거 지금 이스라엘 무장 아무도 지금 아랍 사람들 아무도 전쟁 안 하는데 우리가 지금 목숨 바쳐가면서 지금 대이스라엘 항전을 하는데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그렇지. 맞짱 두 개 다 두 사람이 전쟁을 그래서 하게 둘이서 전쟁까지. 전쟁을 합니다. 1970년 전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팔레스타인 게릴라 요르단군이 수도 암만에서 충돌하고 9월 달에 1970년 9월에 본격적으로 완전히 정말 전면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블랙 세프템버라고 부릅니다. 검은 9월. 팔레스타인하고 요르단하고 전면전을 개시했고 여기서 이름을 따가지고 아까 검은 9월 단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특이한 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후세인 국왕이 피에로를 거의 완전히 다 죽이려고 하니까 시리아에서 가만 안 있었어요. 야, 아랍 대의 어디 갔냐? 팔레스타인 도와주질 못할 망정. 어허. 뭐 하냐? 요르단 국경으로 북쪽에서 시리아가 탱크를 집결시켰어요. 예. 너 아랍파트 공격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 무장 행동할 수도 있어. 예. 야, 독립군들끼리 서로 내분이 일어난 거네. 그러니까 후세인이 어떡합니까? 누구한테 SOS 칩니까? 미국. 어.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SOS 칩니다.
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너네들도 하고 너무 심하게 싸우지 말라고 이러다가 지금 난처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하고 미국, 즉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경고를 합니다. 예. 당신들이 만약 요르단 내전에 개입하게 되면 우리 가만 안 있는다. 오. 그러니까 이게 확전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와우. 그래가지고 시리아가 오케이 알았다. 그래서 탱크를 다시 물립니다. 예. 그래서 아이러니한 거는 후세인 국왕을 구해준 나라는 이스라엘이라. 예. 그러네요. 예. 결과적으로. 네. 시리아의 공격으로부터 구해준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예. 그만큼 역사의 아이러니죠. 지금도 요르단이랑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친합니다. 원래 이때부터 친했고요. 처음부터 요르단은 워낙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시리아와 이집트처럼 이스라엘하고 전면전을 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 하면 왕따를 당하잖아요. 그렇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요르단은 이미 1994년에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아하. 1994년에. 예. 그래서 이 검은 9월 이것이 이제 피에로와 후세인 국왕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 이때 죽은 팔레스타인 무장 대원이 몇천 명이 넘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포스터가 예. 팔레스타인 측에서 만든 포스터인데 제일 위쪽에 달러가 있죠. 미국의 달러 폭탄. 예. 그다음에 다윗의 별 유대인의 폭탄. 예. 그리고 제일 밑에 크라운 왕관이죠. 예. 요르단 후세인의 국왕의 폭탄이 예. 팔레스타인 피에 떨어집니다. 왼쪽에 팔레스타인 피죠.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다. 다시 우리는 일어나겠다라는 저 아랍어 글자가 지금 그렇게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마지막 이스라엘 아랍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4차 중동 전쟁. 욤 키푸르 전쟁. 아랍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대속죄일 그래서 욤 키푸르 전쟁이라고 하고 이날은 이스라엘이 자기 지은 죄를 속죄하는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하는 날이에요. 예. 이날 이집트가 딱 공격을 한 거죠. 또 라마단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은 이 전쟁을 라마단 전쟁. 예. 그다음 10월 달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 또 10월 아랍 전쟁. 사람들은 10월 전쟁 이름이 많습니다. 자, 근데 이 넷플릭스 코드맹 엔젤이라는 이제 포스터가 지금 나와 있는데 네. 넷플릭스에서 지금 보실 수 있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걸 왜 냈는가? 저 지금 안경을 들고 있는 저 사람이 이 전쟁을 막으려고 했던 이집트 외교관입니다. 영국에 있던 이집트 대사관에서 예. 근무하던 마르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대사관의 정보부에다가 전화를 해요. 이 당시 이집트 대통령이 사다트 대통령이었는데 사다트 대통령이 기습 공격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 이집트에게 이스라엘에 정보를 줍니다. 예. 반역자죠. 배신자입니다.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은 정보를 받았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중 간첩일 수 있다. 오히려 우리를 전쟁에서 지게 할 수도 있다.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의 정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습 공격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지금까지의 전쟁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전쟁, 이게 제 4차 중동 전쟁.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그때 나이 드신 아저씨들은 정말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다. 초기에 완전히 시리아와 이집트에 밀려가지고요. 거의 이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가 중간에 미국의 군사 지원 이런 걸 받으면서 전세를 다시 뒤집으면서 막판에 아주 해피하게 끝나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도 선제 공격 안 하면은 그냥 휘청하는군요. 그렇죠. 기습 공격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예. 예비군 체제입니다. 예. 정규군보다 예비군이 더 많아요. 그래서 동원을 준비가 돼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원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다음에 예비군들이 전쟁 경험이 많기 때문에 훨씬 전쟁을 잘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비군을 소집을 해놔야 돼요. 일단 만약에 소집이 안 되고 기습 공격을 당하면 소집하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예. 그러면 전세가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선제 공격을 하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이 결국 최근에 몇 년 전에 영국에서 죽습니다. 근데 예. 의문사예요.
의문사요? 영화의 주인공이 누군데요?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예. 나세르 대통령의 사위예요. 영화 배우가 실제 배우가? 아니요. 실존 인물이 나세르 대통령의 딸과 결혼한 남자예요. 근데 그분이 영화 배우예요? 아니요. 실존 인물. 이 실존 배우의 저 실존 인물. 영화에서 그린 인물이. 예. 아니 근데 실제 역사에서 그렇다고요. 예. 예, 실제 나세르 대통령의 사위인데 어. 나세르한테 인정을 못 받았어요. 장인 어른한테. 예. 그래서 그거를 공격한다고 자기가 비밀도 발설하고. 네. 그런데 의문사를 당했다. 네. 누구한테 죽었을까요? 그게 이제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정부, 이집트에서는 이스라엘 정보부가 죽였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정보부가 죽였다. 야. 구조상으로는 이집트에서 죽였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러니까요. 배신자 예. 사위. 예. 정보를 줬으니까 실제로. 예. 정부 이스라엘이 그거를 정보 처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전쟁을 막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담은 영화가 이 코드뱅 엔젤이라는 영화입니다. 흥미로운 영화죠. 보시면 되겠고. 예. 자, 이제 뭐 시간이 거의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자, 1982년으로 가시면 레바논 전쟁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네.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82년입니다. 82년. 자, 레바논 전쟁 이스라엘이 침공은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들어갔냐? 피에로 잡으려고. 피에로를 또 피에로예요. 예. 그럼 아까 피에로가 어디 있었습니까? 암만에 있었죠? 네. 근데 뭐 갑자기 왜 요르단에 가 있습니까? 저기 레바논에 가 있죠? 아까 내전이 났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후세인이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아라파트가 어디로 도망갔냐? 베이루트로 도망갔습니다. 71년에. 그래서 바레인으로 레바논으로 네, 베이루트로 가게 되고 예. 이제 71년부터 또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국경에서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죠. 예. 우리로 치면 상해 임시정부 같은 거네. 여기저기 그러네. 사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또 잔디를 깎을 때가 되었구나. 예. 또 손 좀 봐야 되겠다. 이번에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 예, 또 레바논에 본부를 두고 있는 피에로를 제거한다는 명목 아래 레바논을 그냥 들어가 버린. 레바논을 그냥 치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 성공했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린 빅픽처는 피에로 제거뿐만 아니라 예. 레바논에 마론이라는 그 기독교 정파가 있습니다. 예. 마론 정교파죠.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해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기로 해요. 예. 레바논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친이스라엘 정권을 예. 세우려 했던 거죠. 예. 레바논에 예. 실패했습니다. 어허. 왜요? 이 사람들 밀었던 바시르 자마엘이라는 마론파 지도자가 예. 대통령이 선출이 됐는데 선출되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암살해서 죽었습니다.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그건 피에로의 뭘 알 그럴 수가 수도- 없죠. 어. 레바논에서 암살은 네. 거의 밥 먹듯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레바논은 내전의 국가이기 때문에 예. 언제나 뭐 누가 죽어도 모르는. 아이고. 이 레바논은 이미 60년대, 70년대부터 항상 내전이 있었습니다. 예. 레바논은 우리 중동의 유명한 모자이크 국가입니다. 시아, 순니, 두루지, 기독교 다양한 종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항상 싸웠던 국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국가였죠.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결말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있던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둘러싸는데요. 레바논 남부, 베이루트 남부에 이 난민촌에 들어가서 팔레스타인 여자,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학살하는 이 학살을 누가 했냐? 마론파가 했습니다. 그 학살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난민촌을 둘러싸면서 침묵했다. 그걸 용인해 준 거예요. 용인해줬다. 어우. 야. 이것이 그 유명한 음. 난민촌 두 개입니다. 사브라와 샤틸라 난민촌 학살을 이스라엘이 방조했다. 와. 그러면서 완전히 뭐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은 이미지 아. 침략 전쟁에다가 예. 팔레스타인 난민촌 학살을 방관했다는 그런 딱지를 얻으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국제사회에서 거의 뭐 나쁜. 이스라엘은 왜 그랬을까요? 근데 난민촌을 학살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이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마론파 레바논에 있는 기독교 정파가 예. 이스라엘과 친한 정파가. 정파가 팔레스타인을 싫어했어. 아. 정적이거든요. 정적 예, 서로 예. 정적이에요. 예. 자기네들 가서 이번 기회에 전쟁
이 혼란한 틈을 타서 난민촌을 학살하자.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하고 무슨 공조를 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둘이 하자. 네가 이걸 쓰고 보초를 쓰고 우리가 들어가 이런 건 아니지만 자기들도 몰랐는데 갑자기 보니까 난민촌에서 총성이 나고 사람들이 죽어 나갑니다.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냥 옆에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야. 이게 바로 그 영화를 이 스토리를 다룬 영화가 화면에 보시면 바시르와 왈츠르란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예. 이 영화가 이 레바논 전쟁을 다루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꼭 보십시오. 이 전쟁에 참여한 아리 포르만 이스라엘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실제로 전장에 있었다고요? 예, 실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와.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한 유대인 즉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에서 살아 돌아와서 겪는 트라우마, 예. 심리적, 정신병적인 트라우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서 지켜보기만 했던 이스라엘 예, 군인이? 그 사람들 그리고 전쟁에서 전우들이 총 맞아 죽는 걸 보면서 안 잊혀지잖아요. 그게 그 사람 평생 가는 트라우마가 남거든요. 예. 그거를 얘기하는 스토리가 나오고 끝에 가서는 난민촌 학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되겠습니다. 학살의 주체는 그 마론파라고 하는 그쪽인데 예. 네. 이스라엘이 욕을 더 먹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말리지 않았냐? 음. 왜 말리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레바논 정부에 연락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미국한테 연락을 하든지 여기서 이걸 중단시켜야 되지 않냐는 거죠. 어떻게 그걸 그냥 보고만 있느냐. 방치를 했냐는 거죠. 그거는 팔레스타인 쪽의 이 주장입니까? 여론입니까? 아니 그게? 그거는 실제 팩트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여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 마음속으로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는 나라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러죠. 아니 근데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예. 중단을 시켰어야 되죠. 학살의 주체를 왜 비난하지 않고 학살 주체도 당연히 비난하지만 예. 당연히 비난하겠죠. 마론파 당연히 비난하지만 예. 이스라엘도 같이 이제 욕을 먹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레바논 전쟁이 이스라엘로서는 아주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전쟁이 바로 레바논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이후로부터 친 이스라엘 정권을 아랍 국가에 세우는 건 우리가 다시는 하지 않는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전이나 이런 데 아무도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이후로부터.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랑 친한 정권을 세워봤자 그 국가의 내부 정치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여기서 배운 교훈이 바로 그거였고요. 진짜 뿌리 깊네 이거 진짜. 자 이제 3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보시면 예. 1987년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네. 82년이었고요. 팔레스타인 민중 봉기 인티파다 들어보셨죠? 들어본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네. 사람들이 못 살겠다. 이스라엘의 점령에 못 살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바꿔보자. 대중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민중 엄청난 규모의 대중 봉기.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저 위에 팔레스타인 애들 다 나와 있죠. 그다음 녹색 지금 이쪽으로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막으려고. 예. 이런 게 물밀듯이 요 웨스트 뱅크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87년부터. 더 이상 우리가 이스라엘과의 어떤 이런 억압 상황에서 살 수 없다. 네. 폭발한 거죠, 폭발. 저거는 피에로하고 아주 관련이 깊은 그렇죠. 겁니까? 피에로하고 관련이 있죠. 피에로하고 관련. 그러나 이것을 3.1운동 느낌이었겠지. 그렇죠. 3.1운동 느낌인데 이것을 뭐 계획을 한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예. 뭐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정치에 대한 폭발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게 87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게 대처를 어떻게 하냐면 물론 강경파가 이제 온건파가 있죠. 외교적 해법을 해야 된다. 팔레스타인하고 대화를 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강경파는 때려잡아야 된다. 즉 이제 시위에 나오는 팔레스타인 청년들을 강경 진압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예. 문제가 커지게 되고 1988년에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피에로를 이제 팔레스타인의 대표부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인정을 안 했어요. 피에로를. 예. 예. 근데 미국이 인정하게 되고 미국의 여론, 국제사회의 여론이 완전히 또 이스라엘을 점령국가, 즉 팔레스타인을 억압하는 국가로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1987년 인티파다.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인티파다가 일어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더 이상 이것이 우리의 이런 것이 지속될 수 없구나. 우리가 해법을 찾아야겠구나. 그 전에는 피에로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일종의 그 게릴라전 같은 반군이었는데 그렇죠. 이건 민중봉기가 일어난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민중봉기가 일어난 계기. 예. 저는 가장 큰 계기는 이스라엘의 억압 정책. 네. 더 이상 어떤 미래도 없고, 그다음에 어떤 외교적 해법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더 이상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물론 이렇게 갑자기 대중봉기가 일어나기엔 트리거 즉 사건은 있었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노동자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스라엘 군인들이 잘못해서 노동자를 죽이게 되는 사건. 이런 사건이 나면서 이게 불이 확 붙게 되는데 이미 그 밑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더 이상 목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폭발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인티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참 이거 진짜 너무 뿌리 깊어가지고. 네. 오늘 이 정도로 할까요?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 이후의 역사 이야기는 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에 네.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이어서 더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워보겠습니다. 야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은 그럼 아예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믿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미 그런 희망적인 의견을 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너무 골이 깊다. 예. 어느 한쪽이 사라져야 끝나는 전쟁이네요. 끝나는 전쟁이네요. 아이고야. 서강대학교 네. 유로메나 연구소의 성일광 교수님. 제가 고맙습니다. 보기에 서강대학교는 정말. 등록금 2배 받아야 됩니다. 학생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네. 국가에서 장학금을 늘려서라도 네. 서강대는 그럴 가치가 있다. 와. 훌륭한 대학이군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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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